네, 안녕하십니까. 골드디렉터 골드입니다. 오늘 바이오 관련주들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엑세스바이오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엘리엇 파동 카운팅과 함께 엘리엇 파동 카운팅의 주관적인 한계들을 보조하고자 RSI와 일목균형표를 가지고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트레이딩하는 채널입니다. 때문에 무조건 올라가는 종목들이나 상한가 가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겠지만 꽤 괜찮은 매매법 중에 하나인 만큼 채널에서 보는 관점에 맞게 바이오 관련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한 달 전쯤에 바이오 관련주들을 보면서 지금 있는 시장에 있어서 전반적인 바이오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좋다라는 말씀들을 드렸었고, 그와 함께 대형주들을 볼 때에서도 바이오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좋기 때문에 우리 채널에서 보는 매수의 관점상에서는 바이오 관련주들 다 매수가 가능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사는 게 좋다라는 말씀들을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에 따라서 대다수의 바이오 관련주들이 좀 좋은 움직임들을 보였기 때문에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일단 좋은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고, 일목상으로도 전환선 위에, 기준선 위에, 구름 위에 있고, 호행스핀도 캔들 위에, 구름 위에 있으면서 이전에 있었던 언덕들마저도 돌파한 만큼 조금 더 좋은 움직임들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러한 구간 동안에 전환선과 구름들을 가지고 반복적인 트레이딩이 된다 하더라도 끝끝내 돌파 일어나면서 추세적인 상승들을 보인 만큼 이러한 종목들은 전환선 돌파 자리, 기준선 돌파 자리, 구름 돌파 자리, 호행스핀도 캔들을 돌파하고 RSI 같은 보조지표도 과매수로 들어가는 구간마다 다 한 번씩 매수 포인트들입니다. 그래서 얘도 밀리면서 이탈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보유 관점 혹은 매수 관점 괜찮지 않나 싶고, 이 뒤로 조금 더 올라가면서 이전에 있었던 언덕들도 돌파한다면 그러한 때도 한 번씩 더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아직까지는 괜찮은 움직임들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지 않을까 싶고, 그러나 좀 파동적으로 보기에는 요것을 가지고 1로 보고 이것을 2로 보고 이 파동을 3으로 보았을 때 지금 나오고 있는 이것이 4파일지 아니면 새롭게 시작하는 5파일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요것이 5파에 대한 시작이어서 상승과 함께 3파에 대한 꼭지를 돌파한다면 조금 더 5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파동에 대한 기대를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대. 4파들은 좀 복잡하게 나온다라는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 뒤로의 움직임들이 3파의 꼭지에 대한 돌파가 아니라 A, B, C, D, E라는 흔하게 이야기하는 트라이앵글 패턴이 보인 뒤로 돌파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지, 아니면 요것이 5파에 대한 시작일지, 아니면 요것을 3의 1로 보고 요것을 3-2, 요 자체를 3-3으로 보고 지금 있는 이 파동을 3-4로도 볼 수 있는 만큼 지금 있는 이 움직임들은 확실하게 충격 파동들로 보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조정 파동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위치들이 있지 않나 싶고, 그러한 이유들은 이 파동들을 보았을 때 이것을 가지고 2월 8일에 있었던 고점을 1로 보고 그 뒤로 2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있는 이것이 3과 4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정말 긍정적으로 봐서 이것이 1이고 이것이 2고 이것이 3-1이고 이것이 3-2고 상승하면서 돌파가 일어났기 때문에 3-3이고 좀 더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조정이 일어나다가 3-1파의 고점을 이탈하지 않는 대로 지지받고 올라가면서 한 번 더 돌파가 일어나고 그 뒤로도 조정이 나오다가 1파에 대한 고점을 이탈하지 않는 데에서 한 번 더 상승하면서 올라간다면 이것을 가지고 5에 대한 1이라는 생각을 걸어볼 수는 있겠으나 아직까지 이만큼의 시나리오가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확실하게 충격 파동인지 아니면 여전히 조정 파동에 있는 그런 움직임지는 계속해서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 그러한 파동적 관점상에서도 일단은 좀 좋은 움직임들 보고 있는 만큼 지금과 같이 캔들이 전환선 위에, 기준선 위에, 구름 위에, 호행스핀도 캔들 위에, 구름 위에 있을 때에는 확실한 상승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고 좋은 움직임들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도 좋은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고 일목적 관점상에서도 전환선, 기준선, 구름 위에, 호행스핀
후행스핀도 캔들 위에 구름 위에 있는 만큼 좋은 움직임들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셀트리온은 지금 있는 위치가 1, 2, 3, 4, 5로 보이는 5개로 쪼개지는 움직임들이 좀 보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충격 파동이어서 어딘가에서 1파에 대한 꼭지를 찍고 밀리다가 1파의 시작점 5월 19일의 저점인 13만 9천 원을 이탈하지 않는 채로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1파의 고점들을 돌파한다면 이런 때도 좀 더 3에 대한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만큼 지금 있는 위치상에서는 일단은 어디가 꼭지인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6월 24일부터 셀트리온을 관심 있게 보았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밀리면서 전환선이나 기준선 이탈하고 RSI가 과매수에서 꺾여 들어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보유가 가능하나 밀리면서 빠른 매매를 하신 분이라면은 5선이 이탈할 때 일부 정리, 조금 더 느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전환선을 이탈하거나 RSI가 과매수에서 꺾여 들어오거나 더 밀리면서 기준선을 이탈하고 더 밀리면서 후행스피닝 캔들을 이탈하고 더 밀리면서 캔들이 구름대를 이탈하는 움직임들을 보인다면 그런 때마다 한 번씩 비중 정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러한 하락 추세의 시작들 중에서 어떠한 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좋은 움직임들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셀트리온과 마찬가지로 좋은 움직임들을 보이면서 파동 쪽 관점상에서도 1, 2, 3, 4, 5로 보이는 5개로 쪼개지는 움직임이 보이고 일목 쪽 관점상에서도 전환선 돌파했고 기준선 돌파했고 캔들 돌파했고 후행스핀도 캔들을 돌파하고 구름대를 돌파하면서 추세적인 상승들을 보이고 있는 그러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 같은 경우에서도 전환선이 깼기 때문에 일부에 대한 비중 정리를 했다 하더라도 밀리면서 오히려 기준선을 지지받고 한 번 더 전환선을 돌파하고 이전에 있었던 고점도 돌파한 만큼 전환선 돌파 자리, 이전에 있었던 고점 돌파 자리 한 번 더 RSI 같은 보조 지표들이 과매수로 꺾여 들어오는 그러한 자리들에서는 다 한 번씩 매수 포인트였고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아직까지는 밀리면서 하락 추세 시작들로 볼 수 있는 5선 이탈 아니면 RSI가 과매수에서 꺾여 들어오건 캔들이 전환선 이탈하건 기준선 이탈하건 후행스피닝 캔들을 이탈하고 캔들이 구름대를 이탈하는 그러한 하락 추세의 시작들 중에서 어떤 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유 관점, 매수 관점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직까지는 이탈 나온 뒤로 큰 특이사항 없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이 구간 동안에 트레이딩 하셨다 하더라도 전환선을 이탈하는 자리, 기준선을 이탈하는 자리에서 한 번씩 다 비중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나마 좀 캔들이 구름대 안에 있고 후행스핀이 캔들에 대한 지지가 살짝 있긴 하나 여기서부터 밀리면서 음봉이 나오고 캔들이 구름대를 이탈하고 후행스핀이 이 캔들의 지지에서부터 이탈이 나온다면 후행스핀이 캔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탈할 때에는 좀 급속한 하락 추세가 시작될 확률들이 크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도 이 구간에 매수하신 분들이 하더라도 50% 내지 70% 정도는 비중 정리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SK바이오사이언스도 이러한 위치들에서도 밀리면서 전환선을 깨고 기준선을 깨고 구름을 깨고 하락하고 후행스핀도 캔들에 대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밀리면서 급격한 하락들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이러한 종목들도 일단은 일부에 대한 비중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SK바이오팜입니다. SK바이오팜은 SK바이오사이언스와는 다르게 좋은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으면서 전환선을 돌파했고 기준선을 돌파했고 캔들이 구름대를 돌파했고 후행스핀도 캔들을 돌파하면서 그러한 위치들마다 한 번씩 다 매수가 가능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SK바이오팜은 지금 있는 이러한 위치들에서는 SK바이오팜을 가지고 매수하고자 하는 비중이 있어서 60% 내지 80% 정도는 매수가 가능한 그러한 위치들이 있고 얘도 이런 때와 같이 밀리면서 이탈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승할 확률이 큰 위치로 보고서 매수가 가능한 그러한 위치들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SK바이오팜도 밀릴 때 주가가 밀릴 때 전환선 이탈, 기준선 이탈, 구름 이탈, 후행스핀도 캔들 이탈, 구름 이탈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기 때문에 상승하면서 돌파들이 나올 때에는 매수, 하락하면서 이탈들이 나올 때에는 매도하는 거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도 일단은 전환선 돌파 자리, 기준선 돌파 자리, 캔들이 구름대를 돌파하는 자리들에서는 한 번씩 다 매수가 가능한 그런 위치들입니다. 해서 유한양행도 유한양행을 가지고 매수하고자 하는 비중이 있어서 60% 내지 80% 정도는 매수가 가능한 그런 위치들이 있으나 얘는 계속해서 좀 돌파와 이탈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뒤로도 돌파와 이탈들이 반복되면서 어느 정도에 대한 손실이 날 수는 있겠으나 우리가 영상 시작에서 봤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이 요 구간이나 전환선과 기준선에 대한 이탈, 돌파, 이탈, 돌파, 이탈, 돌파가 반복되고 나서 추세적인 상승들을 보였던 것처럼 유한양행도 좀 기계적인 매매가 된다 하더라도 전환선과 기준선을 가지고 트레이딩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유한양행의 주봉인데 주봉상 요것을 1로 보고 이것을 2로 본다 했을 때 이때가 1파에 대한 고점을 이탈했기 때문에 요것을 가지고 이 파동들을 가지고 4로는 볼 수 없지 않나 싶고, 그러나 좀 돌파가 일어난 만큼 요 자체를 가지고 3-1 그리고 요것을 3-2로 보고 이것을 3의 3-1 요것을 3의 3-2 이것을 3의 3-3 지금 있는 것을 3의 3-4로 보았을 때 아직까지는 3의 3-1에 대한 고점도 이탈하지 않았고 3에 대한 1파의 고점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스트하게 본다면 지금 있는 요 파동들을 3의 3-4가 됐건 어딘가에 대한 4가 됐건 일단은 좀 4파에 대한 기대를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대. 조정 파동들의 특징들은 좀 복잡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일목적 관점상에서 트레이딩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도 아직까지는 좋은 움직임들을 보이면서 이 구간 동안에 트레이딩 하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보유 관점 혹은 매수 관점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얘도 요런 때에도 다 밀리는 듯 하다가 구름대에 대한 지지를 받고 올라오고 요런 때에도 구름대에 대한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것처럼 아직까지는 한미약품을 매수하신 분들은 보유 관점 혹은 매수 관점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그러나 한미약품도 요때가 1이고 요것이 2고 이것을 3으로 보고 이것을 4로 보고 이것을 5로 해서 지금 있는 요 파동들이 어딘가에 대한 조정 파동이라 하더라도 만약 이것이 커다란 1이고 지금 있는 이 파동들이 커다란 2여서 이것이 더 올라가는 1파에 대한 고점을 돌파하는 3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흐름이지 않을까 싶대. 만약 요것이 한 세트에 대한 꼭지가 아니라 만약 이 자체가 3이고 지금이 A, B, C, D 2로 보는 트라이앵글 패턴이 커다랗게 일어나고 1파에 대한 고점들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 파동들을 가지고 4파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한미약품이 지금 있는 위치가 조정파동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일목적 관점상에서 트레이딩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전환선을 돌파했고 기준선을 돌파했고 캔들이 구름대를 돌파했고 후행스핀이 캔들을 돌파했고 후행스핀도 구름대를 돌파한 만큼 조금 더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그러한 종목들입니다. 해서 셀트리온 제약도 이 구간 동안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라도 보유 관점, 매수 관점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그러나 셀트리온 제약은 앞서 봤었던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만큼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셀트리온 제약도 그 정도로 커다랗게 올라갈 것이다 라는 기대들을 가지고 적극적인 매수를 하기보다는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보는 관점처럼 전환선 돌파 자리, 기준선 돌파 자리, 구름 돌파 자리, 웨잉스핀이 캔들을 돌파했고 구름대를 돌파했고 RSI도 과매수로 들어갔기 때문에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밀리면서 이탈이 나온다면 그러한 때에는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트레이딩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해서 셀트리온 제약도 이런 때에도 전환선과 기준선과 구름에 대한 돌파가 있었다가 이탈이 나고 다시 한번 돌파가 나고 이탈이 났다 하더라도 또다시 돌파가 나면서 상승 추세가 시작되는 것처럼 이 뒤로도 돌파와 이탈들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그런 때마다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트레이딩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도 좋은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는 만큼 여전히 전환선 돌파 자리, 기준선 돌파 자리, 구름트 돌파 자리, 후행스핀도 캔들 돌파하고 구름트 돌파하는 자리들마다 다 한 번씩 매수 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아직까지는 하락할 확률보다는 상승할 확률이 큰 만큼 요 구간 동안에 트레이딩 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보유 관점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좀 기대해 보기로는 1월 7일에 있었던 저점 45,900원을 이탈하지 않고 지금 6월 15일에 대한 저점이 46,000원이기 때문에 2022년 1월 27일에 있었던 저점들을 C로 보고 이것을 1이고 이것을 2로 볼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1파에 대한 고점도 돌파한 만큼 이것을 가지고 3에 대한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그러한 위치이지 않나 싶고, 그러나 이것이 3이라면 밀리는 4파가 있다 하더라도 1파에 대한 고점들을 이탈하지 않고 오히려 한 번 더 돌파하는 5파가 남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이미 매수하신 분들은 보유 관점 가능하지 않을까 싶되, 밀리면서 이탈들이 나온다면 이러한 것들도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트레이딩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해서 알테오젠도 이대로 밀리면서 5선이 깨거나 전환선이 깨거나 기준선을 깬다면 그러한 때에는 한 번씩 정리가 해야 될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움직임들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ST팜입니다. ST팜도 최근에 좋은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는 만큼 매수가 가능한 그러한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해서 얘도 전환선과 기준선을 돌파했고 구름대를 돌파했고 후행스핀도 캔들을 돌파하고 구름대를 돌파하고 RSI도 과매수로 꺾여 올라갔기 때문에 이러한 위치들마다 다 매수로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 뒤로 이런 때와 같이 밀리면서 전환선, 기준선, 구름, 후행스핀도 캔들과 구름들이 이탈하고 이러한 RSI 같은 보조지표도 과매수에서 꺾여 들어오는 움직임들이 보인다면 그러한 때에는 하락할 추세가 커지는 것으로 보고 한 번씩 비중 정리도 필요할 수 있겠으나 ST팜도 아직까지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보유 관점, 매수 관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해서 ST팜도 이대로 밀리면서 이탈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더 좋은 움직임들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녹십자입니다. 녹십자는 단기간적으로는 좋은 움직임들 보였다 하더라도 밀리면서 전환선을 이탈했고 기준선을 이탈했고, 물론 그나마 구름대 하단에 대한 지지를 받고 반등은 했으나 다시 한 번 더 전환선 돌파 이후에 기준선을 종가상으로 살짝 물고 있는 만큼 이것이 밀리면서 내일이라도 음봉이 나오고 기준선 이탈 혹은 전환선 이탈을 한다면 그런 때에는 한 2번에 대한 비중 정리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녹십자를 요 구간 동안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요런 때 전환선이나 기준선 이탈할 때 정리하지 않으신 분들은 내일이라도 음봉이 나오고 기준선 이탈하고 전환선 이탈한다면 한 25% 내지 50% 정도는 비중 정리를 해야 할 수 있고, 그 뒤로 더 밀리면서 구름대를 이탈하고 후행스핀도 캔들에 대한 지지에서부터 밀려 나간다면 그러한 때에는 완전한 정리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녹십자가 지금 기준선을 아슬아슬하게 물고 있는 만큼 내일 양봉이 붙으면서 기준선에 대한 지지들을 받는다면 하루만 더 지켜볼 수는 있겠으나 음봉이 나온다면 이탈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일부에 대한 비중 정리 좋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대웅제약입니다. 대웅제약도 요 구간 동안에 트레이딩 하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전환선 이탈, 기준선 이탈, RSI 같은 것들도 과매수에서 꺾여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3번에 대한 비중 정리가 필요한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요 구간 동안에 트레이딩 하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대웅제약은 50% 내지 75% 정도 비중 정리가 필요할 수 있지 않나 싶고, 그나마 후행스핀이 캔들에 대한 지지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캔들도 더 밀리지 않고 어느 정도 수준에 있어서 약보합 정도 수준은 있으나 이대로 밀리면서 후행스핀이 캔들에 대한 지지마저도 이탈이 나온다면 그러한 때에도 한 번 더 비중 정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서 대웅제약도 이 뒤로 밀리다가도 구름대에 대한 지지들을 받고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면서 전환선이나 기준선을 돌파한다면 그러한 때에는 조금 더 상승할 확률이 커지는 것으로 보고 매수가 가능하겠으나 지금은 전환선과 기준선에 대한 이탈들이 나왔기 때문에 일부에 대한 비중 정리 좋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A프로젠입니다. A프로젠은 안 좋은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 만큼 관망이 좋은 그런 종목 아닌가 라고 생각됩니다. 정말로 A프로젠을 가지고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은 A프로젠이
2원 정도 전환선의 위에 있기 때문에 정말로 에이프로젠을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만 5% 정도 아니면 정찰병 정도 수준은 매수가 가능하나 이런 식으로 구름대 밑에 있고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들은 가능하다면 관망이 좋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한올바이오 파마입니다. 한올바이오 파마도 앞서 봤었던 종목들보다 안 좋은 그러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한 이유들은 전환선에 대한 돌파는 했으나 아직까지 구름대를 돌파하지 못했고 기준선을 돌파하지 못했고 지금 횡스핀도 구름대 하단과 캔들에 대한 저항들이 강한 위치들에 있는 만큼 이 뒤로 더 올라가면서 기준선을 돌파하고 구름대를 돌파하고 횡스핀도 이 캔들에 대한 벽들을 뚫고 올라가고 더 올라가면서 구름대를 뚫고 올라간다면 조금 더 상승할 확률이 커지는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아직까지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올바이오 파마를 매수하고자 하는 비중이 있어서 10% 내지 20% 정도는 매수가 가능하나 이 뒤로 밀리면서 구름대를 이탈하고 전환선을 이탈한다면 이 구간 동안에 트레이딩 하셨다 하더라도 완전한 정리 필요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입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도 일단은 이 구간 동안에 트레이딩 하신 분들이 하더라도 좀 전환선에 대한 이탈들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 번에 대한 비중 정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간신히 종가상으로 기준선보다 한 25원 정도는 위에 있으나 만약 이것이 더 밀리면서 음봉이 나오고 기준선마저도 이탈한다면 이런 것들도 한 요 구간 동안에 트레이딩 하신 분들도 50% 내지 75% 정도까지는 비중 정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서 얘가 지금은 기준선 위에 있기 때문에 기준선에 대한 지지들을 받으면서 구름 안에서 헤매고 구름에서 헤매다가 구름대 밖을 나가면서 상승들을 보인다면 조금 더 추세적인 상승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으나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내일이라도 음봉이 나오면서 기준선을 이탈한다면 한 번 더 정리, 더 밀리면서 구름대마저도 이탈한다면 완전한 정리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엑세스 바이오입니다. 엑세스 바이오도 요 구간 동안에 트레이딩 하신 분들이 하더라도 전환선 이탈했고 기준선을 이탈했고 RSI가 과매수에서 꺾이 들어오는 자리들에서는 한 번씩 다 비중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일단 좀 그나마 전환선을 한 번 더 돌파한 만큼 이것이 이대로 밀리지 않고 좀 더 양봉들이 붙으면서 기준선을 한 번 더 돌파한다면 조금 더 상승적인 추세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한 번 더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아직까지는 기준선 이탈한 뒤로는 큰 특이사 없기 때문에 이 구간 동안에 트레이딩 하신 분들이 하더라도 지금 있는 이러한 위치들에서는 50% 내지 75% 정도는 비중 정리가 필요한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얘도 일단은 기준선을 이탈했으나 전환선 위에 있는 만큼 이대로 좀 더 올라가면서 돌파가 나온다면 매수를 해야겠지만 기준선 이탈한 이후로는 큰 특이사항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일부에 대한 비중 정리가 필요하고 내일이라도 음봉이 나오면서 전환선이 이탈한다면 그러한 때에도 한 번 더 비중 정리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엑세스바이오까지 함께 보셨고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트레이딩들을 하는 채널인 만큼 상승하면서 돌파들이 나올 때에는 분할적 매수, 그러나 밀리면서 이탈들이 나올 때에는 분할적 매도 하면서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트레이딩 굉장히 중요한 장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